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도플라밍고는 약하지 않다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는 돈키호테 패밀리의 보스, 왕의 부하 칠무에로 칠무에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 악의 카리스마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계략으로 드레스로자의 왕위를 빼앗아 해적이면서 10년 동안 국왕으로 군림했죠.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세계를 뒤흔드는 마리조아 내부에 있는 중대한 국부의 정체를 알고 있으며 최악의 카드로 천룡인을 협박해 CP0를 호출하고 전 세계를 속이면서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등 실무의 범주를 넘어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가능한 자입니다. 그는 실실열매의 각성 능력자입니다. 그는 조로도 감당 못할 실감옥을 펼치는 실무회에서도 손꼽히는 강자입니다. 하지만 카이도한테 쪼는 모습이나 루피 기어포에 압도당하는 모습, 지루에게 겁먹고 도망가는 모습 등을 보이며 노뚜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하지만 그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적어도 사체간이라 평가합니다. 그에게 해군 중장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으로 해군 중장 모잠비아를 재미삼아 조종해 같은 해군 중장인 스테인리스와 서로 대치하게 만들죠. 미호쿠의 참격도 가볍게 막던 흰수염 해적단의 흰수염배 5위 안에 드는 조주를 실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크로코다일과 여유롭게 잡담을 나눌 정도입니다. 밀짚모자 해적단 전부 힘을 합쳐도 힘들던 오즈의 후손 리틀 주니어 오즈를 가볍게 다리를 자르는 힘까지, 그의 힘은 절대 무시 못할 실력입니다. 게다가 어디가 부러지거나 절단당해도 바로 실로 꿰매는 능력 덕분 맷집 또한 상당합니다. 로와 교전 중 내장이 터졌으나 조각난 내장들을 자신의 능력인 실로 봉합하여 바로 회복하죠. 그는 중장 중에도 상위 클래스 스모커를 압도합니다. 스모커는 반격조차 못했죠. 상지조차 버거워했던 베르고는 도플라밍고의 부하입니다. 또한 카이도나 아오키지처럼 강자라 생각하면 물러나는 도플라밍고는 괴물이라 불리는 후지토라와 틀어지자 바로 발차기를 날립니다. 후지토라를 상대로 승산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의 강함은 어디까지나 직함은 동등한 실무회인 로우와 싸울 때 다시 한번 느낍니다. 상디와 비슷하던 실력의 베르고를 로우는 손쉽게 베르고를 제압했는데, 이런 로우에게 칼을 붙잡느라 손이 약간 베인 것이나 인젝션에 배를 찔린 것을 제외하면 어렵지 않게 로우를 제압한 뒤 팔을 잘라버렸죠. 또한 기어4를 쓰기 이전의 루피와는 기본적인 능력치에서 도플라밍고를 확실히 우위를 차지합니다. 기어2를 쓰려하자 견문색으로 미리 눈치채고 피하고 무장색 패기까지 담은 기어2 바주카를 맞아도 확실히 잽싸지만 무게감이 부족하다며 비웃죠. 기어3의 경우는 스피드가 부족하다며 비웃고 피하죠. 즉 힘이 든 속도 등 상대가 안됩니다. 그나마도 도플라밍고가 각성이나 기생실 같은 결정적인 기술을 쓰지 않았을 때의 비교입니다. 반면 기어4를 썼을 때는 완전 역전됩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는 로우와 루피가 힘을 합쳐 레드호크를 맞고 시작하였고, 로우가 갑자기 나타난 상황에서 감마 나이프를 맞아 내장이 파괴되어 능력으로 응급조치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태에서 루피와 로우와 싸운 거였죠.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세 장을 펼쳐놓고 루피, 로우와 싸운 것입니다. 분명한 건 이 세 장도 능력이기 때문에 도플라밍고는 로우처럼 체력을 계속 쓸 것입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면서 루피와 로우와 싸운 것이죠. 이 세 장은 조로와 후지토라 또한 썰지 못합니다.
조로는 인간의 능력일 뿐이라며 썰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하죠. 이것은 능력자의 실인데도 썰지 못한다는 건 이 실에 패기가 들어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실이기 때문에 잘라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마 패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콜로세움 참가자들도 한 번에 막아야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힘을 보태지는 않고 세작 능력을 쓴 게 아닐까 싶네요. 기어 4를 쓰기 전까지는 루피와 로우를 크게 압도했기 때문이죠. 또한 밀짚 모자 1당 3대장 상디의 발차기를 제법이라고 평가하며 쉽게 막아버리죠. 이후 그는 상디를 실로 붙잡아 쉽게 제압합니다. 로가 도플라밍고의 시선을 끌지 않았다면 배에 있던 일당은 전멸했을 겁니다. 이처럼 도플라밍고의 힘은 엄청납니다. 또한 그의 가장 큰 장점은 그의 지략입니다. 두뇌파인 트라파칼로 역시도 도플라밍고와 말을 섞는 것만으로도 그의 의도에 농락당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으며 수없이 많은 함정을 파놓고 이를 다방면으로 이용하여 루피와 로, 해적 동맹을 고전시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선보였죠. 전투에서도 책략 등을 활용해 순수 전투 능력을 떠나 상대를 농락하거나 상대를 봉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글이글 열매를 이용해 루피를 콜로세움으로 향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강자들과 연전을 벌이게 하고 돈 칭차오와 싸움으로 크게 지치게 만들었으며 베라미를 인질로 삼아서 무방비하게 공격에 당하게 만들었죠. 그 후 베라미와 루피를 같이 떨어뜨려 베라미를 공격하지 못하는 루피가 베라미에게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게 만들었죠. 또 다른 두뇌파인 트라팔과 로를 대상으로도 예외는 아니었죠. 로의 계획을 역으로 이용해 해군 대장 후지토라와 싸움을 붙게 만들어서 로가 졸지의 도플라밍고만이 아니라 후지토라까지 동시에 상대하게 되었죠. 이렇게 당시 상대 측의 가장 큰 전력 중 둘은 도플라밍고의 책략만으로 상당히 지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건 그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3권 SBS에서 한 독자가 도플라밍고와 바이올렛은 왜 서로를 도피라는 별명과 본래의 이름인 비올라가 아닌 바이올렛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부르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죠. 오다쌤은 말합니다. 바이올렛과 도플라밍고는 깊은 뒷설정이 있습니다만 꽤나 어른의 이야기다 보니 소년 만화 원피스에선 가려두도록 할게요. 어른이신 분들은 망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정열의 나라 드레스로자 라고 말하죠. 도플라밍고에 의한 강제적인 관계였을 거라는 추측도 있지만 답변의 뉘앙스나 바이올렛이 마지막까지 도피라고 애칭으로 부르는 점을 보아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측되죠. 바이올렛이 먼저 접근해 도피의 연인으로 자처하면서 신뢰를 쌓고 암살을 꾀하려 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해적이 악, 해군이 정의? 그딴 건 언제 어느 때에도 전복되어져 왔다. 평화를 모르는 어린애들과 전쟁을 모르는 어린애들과의 가치관은 달라. 정점의 선제가 선악을 뒤집는다. 지금 이 장소가 바로 중립이지. 정의는 이긴다고? 그거야 그렇지. 승자만이 정의다.